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운동상의 12번째 시간으로 엉덩관절 및 골반의 손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덩관절은 대퇴골과 비구로 구성된 관절입니다. 엉덩이와 골반에는 엉덩관절, 엉치 엉덩관절, 두덩결합 총 3개가 있고요. 골반은 엉덩뼈와 궁둥뼈, 두덩뼈로 구성됩니다. 역할은 체중 전달과 근육 부착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엉덩관절과 골반의 뼈는 대퇴골, 고관절 형성, 장골, 골반의 윗부분, 그리고 아래쪽을 구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 11-179 그림을 보시면요. 골반뼈 뒤쪽에는 엉치뼈가 있고 이 뼈는 엉덩뼈와 엉치 엉덩관절을 이루며 척추를 골반에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골반의 가쪽으로는 볼기뼈 절구가 있으며 하반과 가쪽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볼기뼈 절구는 넙다리뼈와 절구 관절 형태로 엉덩관절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볼기뼈 절구의 가장자리에는 섬유성 연골인 관절순이 부착되어 있어서 관절을 더 깊고 안정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덩결합은 골반뼈의 앞쪽에 있는 양쪽 두덩뼈가 구성하는 관절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3개의 관절들은 모두 강한 인대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엉치 관절은 또 보면은요. 엉치 엉덩 관절은 활막 관절과 인대 결합이 혼합되어 있는데요. 엉치뼈의 볼록한 부분은 엉덩 관절의 오목한 부분과 결합하고 엉치뼈의 오목한 부분은 엉덩 관절의 볼록한 부분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관절 가동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엉덩 관절은 엉덩 넙다리 인대, 궁둥 넙다리 인대, 두덩 넙다리 인대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엉덩 넙다리 인대는 Y자 형태로 되어 있고 앞쪽 관절 주머니를 강화시키고 넙다리의 젖힘, 모음, 벌림을 제한합니다. 두덩 넙다리 인대는 넙다리의 벌림과 젖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궁둥 넙다리 인대는 뒤쪽 관절 주머니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넙다리의 편각 굽힘을 제한하기도 하죠. 그리고 삿고랑 인대는 앞, 위 엉덩뼈 가시에서 두덩 결합에 연결되어 있으며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엉덩이와 골반의 근육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쪽 근육은 엉덩근, 허리근이 있으며 이 근육은 엉덩관절을 굽히는 작용을 합니다. 뒤쪽 근육은 넙다리 근막 긴장근,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이 있고요. 심부 근육으로는 궁둥 구멍근,
위 쌍둥이근, 아래 쌍둥이근, 속 폐쇄근, 바깥 폐쇄근, 넙다리 네모근이 있습니다. 안쪽 근육으로는 큰 모음근, 짧은 모음근, 긴 모음근, 그리고 두덩근, 두덩정강이 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앞쪽 근육은 엉덩근, 허리근, 그리고 뒤쪽 근육은 넙다리근, 넙다리 근막 긴장근, 큰 볼기근, 중간 볼기근, 작은 볼기근, 그리고 심부 근육으로는 궁둥 구멍근, 위 쌍둥이근, 아래 쌍둥이근, 속 폐쇄근, 바깥 폐쇄근, 넙다리 네모근, 안쪽 근육으로는 큰 모음근, 짧은 모음근, 긴 모음근, 두덩근, 두덩정강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기능해부학적으로 엉덩관절은 넙다리뼈 위에 골반의 골기뼈 절구 관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넙다리뼈 머리는 넙다리뼈와 약 13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으며 횡단면으로 볼 때 먼 쪽 넙다리 융기 위에 있는 넙다리뼈 머리와 목의 축이 15에서 20도가 정상 범위입니다. 만약에 20도 이상이 되면 넙다리뼈 앞경사라고도 하며 넙다리 안쪽 떨림, X자 무릎, X자형 걸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작용으로 정강뼈의 가쪽 돌림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그 각도가 15도 미만인 경우에는 넙다리뼈 뒤경사라고도 하며 넙다리뼈가 가쪽 돌림되고 팔자걸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넙다리 고등근과 넙다리 네갈래근은 엉덩관절의 굽힘 근육이며 넙다리 빗근은 무릎 굽힘과 함께 엉덩관절의 굽힘, 벌림, 가쪽 돌림 근육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큰 허리근, 작은 허리근, 엉덩근 모두 엉덩관절의 굽힘근인데요. 발이 지면에 고정된 후 무릎을 굽히면서 이 근육이 수축될 경우에는 골반이 앞쪽으로 돌림이 됩니다. 큰 볼기근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관절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을 펴는 동작에서 뒤넙다리근은 신장성 근수축을 하며 발이 고정되었을 경우에는 엉치뼈를 기준으로 골반이 뒤쪽으로 돌림되도록 합니다. 엉덩관절 손상은 스포츠 활동 중 다양한 기전에 손상을 받는데요. 엉덩관절은 무릎관절과 골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뒤틀림 현상이 강하고 골반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 근육의 긴장성 수축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반복적인 근수축으로 인해 힘줄염이나 인대의 염증, 근육의 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통증의 종류와 통증 부위, 손상 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뒤넙다리근은 넙다리 손상에서 가장 흔하게 손상을 입는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뼈에 붙은 지점이나 근과 힘줄의 접합부에서 염증이 발생하는데요. 유소년의 경우에는 근육이나 힘줄보다는 뼈가 골절되는 현상,
찢긴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골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넙다리 네갈래근과 뒷넙다리근의 구심성 근수축의 정상적인 비율은 50에서 70%입니다. 그러나 기능적 굴심 비율의 경우에는 넙다리 네갈래근의 구심성 수축력과 뒷넙다리근의 신장성 근수축의 비율은 각 속도 60초의 경우 78%, 180초의 경우에 101.5%, 각 속도는 124도 그 경우에는 115.4%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각 속도가 증가할수록 뒷넙다리근의 신장성 수축이 넙다리 네갈래근보다 1을 넘게 되는데요. 뒷넙다리근의 신장성 수축이 중요하지만 그 기능이 저하된다면 뒷넙다리근의 좌상이 발생합니다. 만약 무릎의 굽힘 동작이 크다면 예를 들어서 발을 앞으로 쭉 뻗은 후 무릎이 굽혀지는 동작의 경우 뒷넙다리근의 가시부에서 좌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넙다리 네갈래근의 좌상은 접촉 스포츠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상대 선수와의 접촉에 의한 타박상의 한 형태이며 통증과 함께 부종, 움직임 제한, 변색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부종이 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 부종이 없어집니다. 만약 부종이 없어진 후 움푹 패이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근파열을 의심해야 합니다. 근파열이 있다면 고정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3일 정도의 안정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실시하도록 권장드립니다. 자, 엉덩이와 골반 근육의 골반의 근육에 대해서 나타낸 표인데요. 근육 앞쪽 구획, 엉덩근은 작용은 굽힘작용. 이는 곳은 엉덩뼈 오목의 위쪽, 엉덩뼈 능선의 안쪽, 엉덩뼈 날개. 닿는 곳은 큰 허리근의 가쪽, 작은 들기의 먼 쪽. 신경지배는 요수 신경촉. 뒤쪽 구획으로는 표피 근육, 넙다리, 근막, 긴장근. 작용은 굽힘과 안쪽 떨림, 벌림, 그리고 앞, 위 엉덩뼈 가시, 앞 엉덩뼈의 가쪽순으로 입니다. 닿는 곳은 엉덩 정강 근막뒤, 그리고 신경지배는 상둔 신경에서 신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큰 볼기근은 펴는 동작, 가쪽 돌림을 적용합니다. 엉덩뼈 뒷볼기근선, 엉치뼈와 꼬리뼈의 뒤쪽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닿는 곳은 넙다리뼈의 볼기근 거친 면, 엉덩 정강근막뒤, 그리고 신경지배는 하둔신경에서. 흉간볼기근은 벌림, 안쪽 섬유, 굽힘, 안쪽 떨림, 뒤쪽 섬유는 폄, 가쪽 떨림. 자, 이는 곳은 엉덩뼈 위쪽의 가쪽연, 앞쪽 볼기선, 볼기근선.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의 가쪽면, 그리고 신경지배는 상둔신경에서 그리고 작은 볼기근은요, 벌림, 안쪽 돌림, 굽힘,
엉덩뼈의 가쪽과 앞쪽 사이의 아래 볼기근선에서 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 앞쪽, 신경지배는 상둔신경에서 지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심부근육은 궁둥구멍근, 넙다리뼈의 가쪽 돌림에 작용을 하고요. 엉치뼈의 앞쪽에 있습니다. 자,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의 위쪽 모서리, 그리고 천수신경총에서 신경지배가 있습니다. 윗쌍둥이근, 넙다리뼈의 가쪽 돌림 작용을 하고, 궁둥뼈 이쪽에 입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 그리고 천수신경총에서 신경지배를 합니다. 아래 쌍둥이근 근육은 넙다리뼈 가쪽 돌림에 작용을 하고요. 궁둥뼈 결절에 입니다. 그리고 닿는 곳은 넙다리뼈 큰 돌기, 그리고 천수신경총. 그리고 속폐쇄근은 넙다리뼈의 가쪽 돌림, 똑같죠? 가쪽 돌림. 넙다리뼈의 가쪽 돌림에 관계된 그 근육이 속폐쇄근, 바깥폐쇄근, 넙다리 네모근인데, 이는 곳은 궁둥뼈 결절, 속폐쇄근은 폐쇄막, 폐쇄구멍의 가장자리, 궁둥뼈의 골반연, 바깥폐쇄근은 두덩가지, 그리고 넙다리 네모근은 궁둥뼈 결절. 자, 닿는 곳은 아래 쌍둥이근은 넙다리뼈 큰돌기, 같이 속폐쇄근도 넙다리뼈 큰돌기, 바깥폐쇄근은 넙다리뼈의 돌기 오목, 그리고 넙다리 네모근은 넙다리뼈 돌기 오목 아래 넙다리뼈 몸통. 그리고 신경지배는 천수신경총, 그리고 폐쇄신경은 바깥폐쇄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천수신경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 구획을 보면요, 큰 모음근, 짧은 모음근, 긴 모음근, 두덩근, 그리고 두덩 정강근이 있는데요. 이 작용은 모음 안쪽 돌림, 관계된 거는 큰 모음근, 짧은 모음근, 그리고 긴 모음근이 모음 안쪽 돌림을 작용을 하고요. 이는 곳은 큰 모음근은 아래 두덩뼈가지, 궁둥뼈가지, 궁둥뼈 결절, 짧은 모음근은 두덩가지, 긴 모음근은 두덩결합. 자, 그리고 닿는 곳은 큰 모음근은 둔결절선에서 안쪽 융기의 모음근 결절까지, 짧은 모음근은 치골선, 거친 선의 안쪽 순, 그리고 긴 모음근은 거친 선 안쪽 순의 중간 3분의 1 지점. 자, 그리고 큰 모음근은 폐쇄신경, 공둥신경인데요. 나머지는 모두 폐쇄신경에서 신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두덩근은 엉덩관절 굽힘, 그리고 넙다리뼈 모음, 두덩 정강근은 모음과 무릎 굽힘을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는 곳은 긴 모음근은 두덩 결합, 두덩근은 두덩뼈 앞쪽, 두덩 정강근은 두덩 결합 아래 두덩 가지, 넙다리뼈 뒤쪽 같은 경우는 두덩근, 두덩근이 닿고요. 정강뼈 몸쪽의 안쪽 면은 두덩 정강근이 닿습니다. 그리고 거친 선 안쪽 순의 중간 3분의 1은 긴 모음근이 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엉덩이와 골반의 근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엉덩뼈 능선에서 시작되는 넙다리 근막 긴장근은 엉덩 정강 근막에 붙어서 정강뼈의 가쪽 관절 융기에 붙는데요. 엉덩 정강 근막 뒤는 무릎을 편 상태에서는 넙다리뼈의 가쪽 관절 융기의 앞쪽에 위치하지만 무릎을 굽히면 뒤쪽에 위치하면서 넙다리의 굽힘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을 지면에 댄 채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굽히거나 펴면 엉덩 정강 근막뒤가 넙다리뼈의 가쪽 위 관절과 부딪히면서 통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이 있을 때 정강 근막뒤를 스트레칭합니다.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매뉴얼 테크닉에 의한 이완요법을 병행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고랑 부위 자상 및 탈장. 삭고랑 부위 자상 같은 경우에는요, 삭고랑 부위는 엉덩 허리근, 높다리 고등근, 두덩 정강근, 두덩근, 짧은 모음근, 그리고 긴 모음근, 그리고 큰 모음근을 포함합니다. 축구 동작에서 인사이드 킥을 하거나 순간적으로 넙다리뼈를 가쪽 돌림하는 동작, 체중을 싣고 비트는 동작에서 쉽게 자생이 발생하는데요. 통증이 있을 때 넙다리 벌림 운동을 중지하고 모음근과 엉덩 허리근, 두덩 정강근의 스트레칭과 함께 등척성 수축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증가시켜야지 다시 회복이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삭구 부위 탈장 같은 경우에는요, 스포츠 탈장이라고도 하며 엉덩 관절의 굽힌 근과 모음근이 구축된 상태에서 복부, 골반, 엉덩 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일 때 발생하는데요. 엉덩 관절의 벌림과 모음, 굽힘과 펴을 과도하게 실시한 경우에는 삭골 부위에 전달력이 발생되며 이러한 전달력은 골반 바닥근의 약화 또는 파열을 유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모음근이 과도하게 신장되면서 수축할 때 배고등근의 정지부인 횡문 근막의 파열이나 뱃속 빗근의 파열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시간 서 있거나 점프 운동을 할 때 삭굿 부위 쪽으로 탈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삭굿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되는 초기에 넙다리 모음근을 스트레칭 또는 이완시켜야 합니다. 특히 엉덩 관절의 각도가 큰 움직임은 피하고 배고등근과 모음근, 엉덩 허리근, 두덩근의 등척성 수축 운동을 권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상에 대한 초기 관리를 보면은요, 엉덩 관절과 골반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통증 유발점이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스포츠 손상의 경우에는 12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의 안정과 얼음찜질을 해야 하는데요. 통증과 부종이 경감된다면 매뉴얼 치료와 수동 스트레칭을 해줘야 합니다. 통증이 있더라도 통증 지수 3 이하라면 조심스럽게 자극을 주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통증이 어떤 각도에서 발생되는지를 잘 확인하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갑니다.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면서 등척성 수축 운동과 PNF 기법을 병행하도록 하는데요. 통증이 거의 회복된 이후에는 왜 통증이 발생했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선수의 종목 특성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동작의 분석, 그리고 관절 움직임의 분석 등을 통해 신장성 수축을 해줘야 할 근육군을 찾아서 훈련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만약 이러한 기능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골반의 안정화를 위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하는데요. 넙다리뼈의 움직임은 각도가 크고 회전력이 크게 작용하지만 골반에서는 작은 움직임으로 회전력에 저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반의
평가에는 토마스 검사, 트렌델렌버그 검사, 그리고 패트릭 검사, 엘리 검사, 르네 검사, 오베르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토마스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주관적 증상은 넙다리 네갈래근 부위가 뻣뻣하다. 그리고 특이 증상이 없다는 것이 주관적 증상입니다. 객관적 징후로는 엉덩관절을 굽힐 때 반대쪽 다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 외에 특이 징후는 없다는 것이 객관적 징후입니다. 진단 방법으로는 부상 선수를 테이블에 눕힌 후 환자의 건축 옆에 서서 환자의 건축 무릎을 굽히면서 환자의 가슴 쪽으로 굽히도록 요구합니다. 반대쪽 다리는 테이블 위에 수평으로 위치하도록 하는데요. 검사자는 무릎과 정강뼈에 압력을 가하면서 넙다리뼈가 가슴에 닿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상 선수의 허리가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성은 환측 다리가 테이블에서 떨어지거나 무릎이 굽혀지면 양성이고, 엉덩이 굽힌근의 구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렌델렌버그 검사는 주관적 증상으로는 보행 시 절반이 절뚝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객관적 징후로는요, 한쪽 다리를 딛고 다른 다리를 들어올릴 때 골반이 아래쪽으로 처진다는 객관적 징후가 나타납니다. 진단 방법으로는요, 부상 선수가 뒤로 돌아서게 한 후 양손을 옆구리에 대도록 합니다. 건축 무릎을 굽혀 들어올리도록 하고요. 검사자는 환자의 엉덩뼈 능선이나 뒤 엉덩뼈가 가시를 보면서 양쪽의 높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부분은요, 환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건축 골반의 환측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면 양성이며, 중간 볼기근의 기능 저하 또는 신경근의 눌림 현상을 의미합니다. 패트릭 검사의 주요 증상으로는요, 골반을 벌리면 통증이 동반됩니다. 객관적 징후로는 기능 부전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은요, 부상 선수를 테이블에 눕히고 환측의 넙다리 뼈를 굽히거나 벌리고 가쪽 돌림해 건축 뻗은 다리의 무릎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 굽은 무릎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데요. 이때 검사자는 한 손은 앞, 위, 엉덩뼈 가시에 또 다른 손은 무릎에 위치시킵니다. 주의할 점은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통증을 호소한다면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삿고랑 부위에서 통증이 발생한다면 엉덩관절의 병변이며, 직하방 압력을 가하는 동안 통증이 발생한다면 엉치 엉덩관절의 병변을 의미합니다. 엘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부상 선수를 테이블에 엎드리게 하고 검사자는 한 손으로 환자의 발목을 잡아서 무릎을 굽히도록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릎을 천천히 굽히면서 통증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성은 한측 무릎을 굽힐 때 엉덩관절이 굽혀지거나 테이블 위에서 떨어진다면 양성이며, 넙다리 고등근의 긴장을 의미합니다. 르네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는 양손을 옆구리에 대고 서게 한 다음 한측 다리로 체중을 지지하게 합니다. 천천히 무릎을 30에서 40도 굽히도록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넙다리 뼈의 가쪽 위 관절 윤기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양성이며 넙다리 근막 긴장근의 단축을 의미합니다. 오베르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환자를 옆으로 눕힌 다음 한 손으로 골반을 고정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한측 무릎이 90도가 되도록 하여 발목을 잡습니다. 환자의 엉덩 관절을 약간 벌려서 펴는데요. 편 상태로 한 후 힘을 빼고 환자에게 넙다리를 모음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의할 점은 환자의 정상 쪽이 지면과 안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넙다리 뼈가 수평보다 더 안쪽으로 모아지면 정상이지만 수평보다 안쪽으로 모으지 못하거나 가쪽 넙다리 뼈의 위 관절 윤기에서 통증을 호소한다면 넙다리 근막 긴장근 또는 엉덩 정강근막뒤 단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검사법이 있지만 통증 부위를 찾기가 어렵거나 복잡하다면 병원 진료를 의뢰해 방사선 검사로 확인한 후 재차 기능평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활 운동 계획 및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계획은 엉덩 관절과 골반의 통증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운동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단이 내려진 후에는 운동으로 스트레칭해야 할 근육과 강화시켜야 할 근육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통증의 정도에 따라 재활운동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힘줄염이 있는 경우에는 손상 후 3일까지는 고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앞통점에 천천히 압박을 가하면서 근육을 스트레칭합니다. 만약 앞통점에서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면 앞통점에 압력을 가하는 접촉면을 넓게 하거나 약간 정지부 쪽으로 이동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 통증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힘줄염의 통증이 완화된 후 파이브로 스틱을 이용해 자극을 주면서 스트레칭을 병행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육 염자인 경우에는 염증 소견이 줄어든 후에 파이브로 스틱을 이용해 가볍게 근육을 자극해야 하고 스트레칭과 등척성 근수축 운동, 등장성 수축, 신장성 수축, 기능 운동으로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덩 관절과 골반은 매뉴얼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매뉴얼은 손이나 팔꿈치 등을 이용해 통증 부위를 자극하고 이완하고 스트레칭 시키며 관절의 가동성을 좋게 하는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증을 가장 빠르게 제거하고 기능 회복 훈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엉덩 관절과 골반의 재활 운동은 환자 혼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요. 건강운동관리사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통증 지수 3수준 이하에서 돕도록 합니다. 관절 가동 범위 운동은 6초 동안 동작의 끝 지점에 유지하도록 하고 근육 운동은 가능한 한 모든 관절 범위 내에서 5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자, 근력 강화 및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요, 누워서 엎드려서 편 다리 들기, 그리고 엉덩 벌림근, 모음근 운동, 무릎 사이 볼짜기, 상하체 접기, 스키 운동, 모음근 강화 운동, 이러한 근력 강화 및 기능 운동이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보면은요,
햄스트링 스트레칭. 자, 그림 11-190은 이 동작은 햄스트링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1번 같은 경우에는요, 볼기근 스트레칭. 이렇게 무릎을 잡고 가슴 쪽으로 당겨주는 스트레칭. 그리고 192번은 넙다리 네갈래근 스트레칭인데요. 요거는 그 보조자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3번 같은 경우에는 큰 허리근 스트레칭이라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이 경우에도 보조자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엉덩 정강근 스트레칭인데, 이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리를 겹쳐서 이렇게 몸을 비틀어주는 자세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육 강화 운동으로는 그 195번 같은 경우에는요, 궁둥 금원근 관절 가동화 운동이라고 해서요, 누워서 편다리 들기, 엎다리 편다리 들기, 엉덩 벌린근 모음근 운동, 엉덩 관절 굽힌근 운동이 있는데요. 195번은 궁둥 구멍근 관절 가동화, 그리고 196번 같은 경우 혼자서 할 수 있는데요. 궁둥 구멍근 스트레칭 첫 번째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궁둥 구멍근 스트레칭 두 번째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198번 같은 경우에는요, 엉덩 관절 가쪽 돌림근 스트레칭 및 견인정 동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9번은 누워서 편다리 들기인데요. 가볍게 30도 정도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엎다리 편다리 들기는, 엎드려서 편다리 들기는 누운 상태에서 이제 뒤쪽으로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엉덩 벌린근 모음근 운동은 A번 같은 경우에는요, 엉덩 벌린근 운동이고, B번은 엉덩 모음근 운동, 10도 정도에서 20도 정도 사이에 들어줬다가 이렇게 모아주는데, 접은 상태로 당겨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2번 같은 경우에 엉덩 관절 굽힌근 운동으로 의자나 침대에서 이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203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무릎 굽히고 다리 들기, 204번은 누워서 무릎 조이고 엉덩이 들기. 공을 가운데에 넣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엉덩관절 등척성 운동으로 넙다리 벌린근, 넙다리 모음근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삭골 부위 통증 예방을 위한 운동이 있는데요. 삭골 부위 통증은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나 다리를 빠른 속도로 그리고 벌림, 외회전하는 동작이나 급격한 가속이나 감속 등의 스포츠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작을 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2014년 카타르 도하에서 삭골 부위 통증을 단순하게 분리하였으며 이를 도하합의라고 합니다. 즉, 삭골 부위 통증을 모음근, 엉덩 허리근, 삭골 부위, 두덩근 관련 통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림 11-206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삭골 부위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 단계 또는 예방 차원에서 해야 하는 운동으로는 엉덩 허리근 스트레칭, 그리고 모음근 강화 운동, 엉덩 허리근 강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자, 엉덩 허리근 스트레칭은요. 방법은 그림과 같이 오른쪽 무릎은 지면과 직각으로 세운 후 양손을 대고 왼쪽 무릎은 지면에 붙입니다. 그 다음은 골반을 앞쪽으로 내밀어 줌으로써 왼쪽 엉덩 허리근을 스트레칭 시키는데요. 끝 지점에서 약 20초 이상 스트레칭하고 총 2회 이상 반복합니다. 엉덩 허리근의 스트레칭은 축구공을 킥할 때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볼 사이 짜기,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는 동작일 겁니다. 목적은 모음근 그룹과 몸통, 골반 안정성을 유지하기인데요. 방법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발 사이에 축구공을 두고 하는 등척성 모음 운동입니다. 가능한 강하게 공에 압력을 가하는데요. 모음 운동 2초간 하고 5회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무릎 사이 볼짜기, 방법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 축구공을 두고 짜는 운동인데요. 엉덩 관절은 45도 굽히고 무릎 관절은 90도 굽힌 후 발은 바닥에 붙여서 2초간 짜는 운동을 5회 반복해 주면 되겠습니다. 상하체 접기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누운 자세에서 윗몸 일으키기와 엉덩 관절 굽힘 운동을 실시하는 기본 운동과 누운 자세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은 후 윗몸 일으키기와 엉덩 관절 굽힘 운동을 실시하는 응용 동작이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있는 공을 짜면서 실시하는데요. 20회 반복 운동을 리듬 있게 천천히 느린 속도로 실시하며 총 2회 이상 실시합니다. 이 운동은 몸통 근육과 엉덩이 및 골반 관련 근육의 편심 및 구심성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로스 컨트리 스키 운동은 한쪽 다리와 반대쪽 팔을 들어 올린 후 앞뒤로 부드럽게 뻗어 올리는 운동을 리듬 있게 실시하는 운동으로 크로스 컨트리 스키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각 다리에 대해서 1분씩 각 2회를 실시하며 상하지의 신경근 조절 효과 및 몸통과 코, 화태부 안정성에 효과적입니다. 모음근 강화 운동은 방법은 엉덩 관절 벌림에 서로 대항하는 엉덩 관절 모음 운동으로 동반자와 함께 합니다. 선수는 몸통 뒤 땅바닥에 손을 놓고 앉은 자세로 다리를 편 다음에 동반자와 발을 서로 맞댑니다. 동반자가 편심성으로 벌림 운동을 할 때 선수는 모음 운동하고 천천히 발들을 압박하면서 모으는데요. 동반자가 편심성 모음 운동할 때 선수는 구심성 벌림을 하고 선수는 천천히 벌린 상태를 진행합니다. 1분 동안 운동하고 위치를 바꾸고요. 두 위치에서 1분에 2세트를 합니다. 이 운동은 모음근과 벌림근의 구심성과 편심성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 운동은 다리를 지면에 대고 실시하고 응용 운동은 다리를 지면에서 뗀 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엉덩근에 대해서 엉덩 관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이러한 이 방법이 운동 손상에 따른 관리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오늘 한 여러 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축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라는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꾸준히 해온 동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꾸준히 해온 동작도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동작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부위 같은 경우에는요, 무릎 손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